이번 섹션에서는 HTML 폼에서 가장 중요한 엘리멘트인 인풋 요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풋 태그 안에 타입을 무엇으로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입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배웠던 이전 섹션에서 살펴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인풋 태그의 타입을 텍스트로 주면 텍스트 입력을 한 줄로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죠. 이 내용은 살펴본 거라서 우리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인풋 태그의 타입을 패스워드로 주면 역시 똑같은 텍스트 입력입니다만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텍스트 입력이란 뜻으로 내용이 보여지지가 않고요. 대신 문자 대신에 별표나 동그라미 표시로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입력되는지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try yourself를 통해서 example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사용자 입력, 유저네임을 쓰게 되어 있네요. 제가 유저네임이 이렇다라고 하고요. 패스워드,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 그래서 제가 패스워드를 입력할게요. 지금 보다시피 검은색 점으로 찍히고 있죠. 즉 무엇이라고 찍히는 그 문자가 안 찍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문자가 찍히는 건데 디스플레이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식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 브라우저에 따라서 별표 또는 이와 같은 점으로 표시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인풋 태그의 타입을 텍스트 대신에 패스워드로만 주면 이런 상자와 이런 기능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submit 버튼은 이미 얘기를 했었죠. 인풋 태그에다 타입을 submit으로 주면 역시 그 폼 핸들러에게 폼을 제공하는 버튼을 정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 아래 예와 같이 submit을 누르면 이 그 폼 안에 있던 변수와 변수 값들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여기 설명된 내용은 submit 버튼에서 보통 value라는 속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value, 그러니까 input type equal submit, value equal submit. 그러면은 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submit이라는 것이 어디에 디스플레이 되는 거냐면 이 버튼 위에 쓰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내용을 안 주면 디폴트 값이 주는데요. 브라우저의 설정에 따라 달라요. 한글로 설정된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제출 나오고요. 영어로 설정된 브라우저에서는 아마 그냥 submit이라는 버튼이 여기 아마 쓰여질 겁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라디오 버튼도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지나가고요. 자, 라디오 버튼과 사춘격인 체크박스 버튼이 있습니다. 체크박스는 뭐냐면 체크를 할 수 있는 박스란 뜻이에요. 즉, 인풋 태그에 타입을 체크박스로 주면요, 일종의 체크박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라디오 버튼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체크박스는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서 사용자가 임의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해도 되고요.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요.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이 example를 직접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네모난 조그만 상자가 있어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누르면 체크가 되죠. 선택했다가 선택 취소도 가능하고요. 두 개 선택되고요.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요. 그 선택된 것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출하면은 vehicle, bike, vehicle, car 두 개가 선택된 게 전달됐네요. 자, 소스 코드 봅시다.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나주고요. 이 체크박스도 역시 인풋 엘리멘트입니다. 근데 타입만 우리가 체크박스로 주면은 이와 같은 네모난 상자가 생기는 거고요. 이름은 vehicle 주면은 그 vehicle이라는 변수 이름이 생기는 거고요. 변수에 전달될 값은 요 value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하면은 I have a bike 이 문장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설명문이고요. 이 박스를 선택하면은 그 박스가 갖고 있는 value 값을 요 name에다가 넣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vehicle equal bike가 전달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걸 선택하고 첫 번째 걸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vehicle에 car가 선택돼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늘려서 제 카피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해서 바이크, 카, 보트를 한번 해볼까요? I have a boat. 원하는 만큼의 체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체크박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버튼 이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예제는 똑같은 예제입니다. 클릭했을 때 그 헬로 월드라는 경고창이 뜨는 그런 예제였죠. 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HTML5에서 새롭게 그 도입된 그 타입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HTML5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타입들이 입력이 인풋 엘리멘트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요.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여기 요약된 목록을 보면요. 색깔, 컬러, 데이트 날짜, 데이트 타임, 날짜 시간, 데이트 타임 로컬, 지역 시간, 이메일, 먼스, 넘버, 레인지. 넘버는 한번 해봤죠. 레인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서치, 텔, 전화번호, 타임, URL, 윅 등등 어떤 특정한 포맷을 갖고 있는 그런 값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특화되어 있는 타입을 제공합니다. 일단 넘버를 한번 볼까요? 숫자를요. 인풋 태그의 타입으로 넘버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인풋 타입 콜 넘버. 이 타입은 숫자 값을 포함한 그런 입력 필드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장점은 숫자의 한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브라우저의 지원에 따라서는 한계를 입력 필드에도 표시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그젬플을 한번 직접 try yourself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 입력 창이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quantity between 1 and 5 해가지고서 여기 보면은 이 박스의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두 개가 조그맣게 생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가능하죠. 근데 맥시멈 미니멈이 1부터 5까지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된 다음에 제출을 누르면 제대로 된 값이 제출될 겁니다. 자, 소스 가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냥 패러그래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폼이 시작하고 있죠.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나고요. 설명문 quantity between 1 and 5는 그냥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숫자를 입력받는 입력 필드가 인풋으로 되어 있는데 타입을 이번에는 넘버로 준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받는다는 거를 미리 얘기해주고 숫자 입력일 때는 이와 같이 오른쪽 위아래에 화살표가 생기면서 숫자를 그러니까 인티저 넘버이기 때문에요. 하나씩 증가와 하나씩 감소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 입력되는 값을 타이핑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타이핑된 값을 저장할 그 이름이 필요하죠. 변수명. 이름은 quantity고요. 그리고 이 그 레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미니멈 1, 맥시멈을 좀 크게 줘볼까요? 50으로 한번 줘가지고서 증가되는 거를 한번 봅시다. 그죠? 50까지 증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제출을 누르면 제출 버튼은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input 타입은 submit으로 주면 이렇게 디폴트로 제출이라는 말이 쓰여질 뿐이고요. 누르면 뭐가 전달돼요? quantity equal 31이라는 게 전달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넘버의 경우에 그 미니멈 값이 1이고 맥시멈 값이 5라는 거를 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한을 조건을 인풋 엘리멘트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sabled라는 속성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비활성화고요. disabled는요. max는 최대값, max length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최대 개수라고 볼 수 있고요. 미니멈은 숫자의 가장 작은 값 등등 뭐 패턴, regular expression은 우리가 배우질 않았으니까 이거는 조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고요. read onl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읽을 수만 있는 그런 경우. required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그리고 size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 input 값 필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크기입니다. 문자의 개수고요. 스텝은 그 우리가 숫자를 증가시킬 때 얼마나 개수만큼 증가시킬지 value는 당연히 거기에 디폴트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값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다양한 제한 관련된 속성을 넣어서 그 또 다른 example이 하나 있는데 볼까요? 뭐 일단 quantity의 input 타입은 넘버 숫자인데 미니멈 0, 맥시멈 100, 스텝을 10으로 줬네요. 그러니까 10씩 증가시키는 거고 value를 30으로 주면 이건 디폴트 값이 30이겠죠.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박스가 생겼는데 30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10씩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맥시멈 100, 미니멈 0 값으로 우리가 할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예제들입니다. 자, 이번엔 날짜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데이트 타입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트 타입을 주면요, 사용자 날짜를 포함하는 입력 필드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브라우저에 따라서 날짜 선택기가 입력 필드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서 한번 그 쓰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Try it yourself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제 오른쪽에 birthday라는 문자 옆에 그 날짜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보다시피 화살표가 나오는데, 화살표가 나오면 이렇게 달력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표시되어 있고요. 3월, 4월, 5월, 예를 들어서 5월 5일이 생일이다 해서 5월 5일을 제가 누르면 2015년 05년 05일, 즉 포맷이 우리가 원하는 포맷으로 잘 정리돼서 입력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제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포맷대로 전달되는 건 텍스트 그대로입니다. 2015년 05월 05일 이런 말이 bday는 그 변수명이겠죠. 자, 소스를 한번 봅시다. 인풋이 타입이 day to day 있으면 이러한 창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가 또 3개가 있죠. 이 작은 거 2개는 우리가 선택한 요 필드에 그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2015년에서 16년으로 예를 들어서 월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일은 날짜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년, 월,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달력을 보면서 할 때는 요거를, 이거는 브라우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출하면 전달되는 거는 이렇게 년, 월일 그 하이픈으로 연결된 이 포맷으로, 즉 name은 바로 bday라는 그 변수명이니까 글로 전달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날짜 입력을 이런 포맷을 일정하게 해서 받을 땐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입력에 제한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즉 날짜의 제한을 지금 보면은 enter a date before니까요. 1980년 이전 것만 지금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최대로 한 게 1979년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건 애프터, 그 2000년 이후에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2015년 3월은 금 날짜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작아봤자 2000년 1월 1일이 제일 작은 값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출되는 건 요 내용이 입력이 다 안 됐네요. 입력을 하고요. 제출하면은 이와 같이 4개, 그러니까 3개의 숫자가 하이픈으로 연월이 연결된 그것이 그 입력돼서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미니멈 맥시멈 주는 거는 아까와 똑같고요. 즉 첫 번째 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1980년 1월 1일 이전 값만 넣게 해놨으니까 가장 맥시멈 값이 97년 12월 31일일 거고요. 2000년 1월 1일이 그 이후의 값만 넣어 있으니까 2000년 1월 2일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미니멈, 그죠? 미니멈 값을 2000년 1월 2일로 딱 해놓으면 그 이후 값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날짜뿐만 아니라 색상도 우리가 그 입력받을 때 그 타입을 컬러로 해서 입력받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 컬러 피커가 보통 제공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는 색깔로 표시된 이런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자, 이와 같이 그 컬러 테이블이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컬러 중에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걸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제출되느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헥사데시멀 넘버로 6개의 디지트, 그죠? 앞에 게 2개가 레드,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블루 값을 상징하는 요 6개의 16진법 숫자로 파운드 사인과 함께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입력을 받고 싶으면은 아주 간단해요. input type equal color를 주면 되고요. 전달할 그 변수 명은 우리가 name 다음에 텍스트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 value가 있죠. 얘가 이제 그 처음에 디폴트 값입니다. 여기서는 pound ff00인데 예를 들어 파란색을 나는 그 디폴트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럼 00, 00, FF를 주면 파란색이 디폴트고, 만약에 또 역시 선택은 얼마든지 그 이후에 다양한 이런 컬러 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된 후에 제출하면 이와 같이 선택된 값이 헥사데시멀 넘버 표현으로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ange 타입을 볼까요? 이거는 슬라이드 바였죠. 우리가 앞에서 다른 예제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값이 어떤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입력 필드 값을 입력받을 때 우리가 쓰는 게 이 range 타입입니다. 슬라이드 컨트롤로 표시되는 경우가 보통 브라우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일반적인 형태고요. 한번 볼까요? try yourself를 보면요. 자, 슬라이드 바가 있어요. 일단은 아무런 말도 써 있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택하고서 제출 누르면 제출된 값이 여기에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데 8이 입력됐네요. 즉 제일 오른쪽으로 가서 제출하면 10이고요. 제일 왼쪽으로 가서 제출하면 0이네요. 보통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슬라이드 바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 포인트라는 문자열 바로 다음에 input 타입을 range로 줬죠. 그래서 range의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주면 그 사이의 숫자가 선택돼서 전해지는데, 그래서 처음에 보통 이 앞에는 0 써주고요. 제일 마지막에 맥시멈 값이라는 뜻으로 0과 10을 보통 많이 써줍니다. 그래야지만 사용자들이 제일 작은 값이 뭔지 제일 큰 값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 포인트라는 변수 명의에 선택된 값이 할당돼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 이퀄 range라는 그 타입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제에서 봤었죠. 미니멈 맥스뿐만 아니라 스텝 간격을 정할 수 있고요. 밸류는 디폴트 값도 정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타입을 month로 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 월, 일 중에 월까지만 입력을 받고 싶을 때, 연도하고 달까지만 입력을 받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month라는 타입을 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아까 date라는 우리가 타입으로 입력받았을 때와는 달리 이번엔 input 타입을 month로 주면은요, 이렇게 연, 월까지만 쓰여집니다. 물론 입력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피커를 주는데 어디를 피커하든지 간에 월까지만 피커가 되겠죠, 그죠? 다음 달을 피커를 해도 그렇고요. 제출해도 결과가 월까지만 제출이 됩니다. 2015년 05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떤 타입의 입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연, 월일이 돼서 제출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month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연, 월까지만 우리가 입력돼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또 week도 있는데요. 주와 연도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즉 week이라는 그러한 타입을 주게 되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아까 달력하고 똑같습니다. 입력받는 거는 데이트 입력받는 거나 month 입력받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게 몇 번째 주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몇 번째 주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볼까요? 제출했을 때 보니까 W 다음에 week number W 12번째 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냐, 먼스냐, 데이트냐에 따라서 다양한 포맷으로 전달되는 걸 알 수 있고요. 픽도 아주 우리가 선택하기 쉽게 제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임을 볼까요? 시간까지 한번 봅시다. 이 타임은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브라우저에 따라서 시간 선택기가 입력 필드에 표시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타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10분 초인 걸 알겠죠? 이게 오전, 오후, 그리고 이게 시간과 분까지만 돼 있고, 전달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시간과 분을 합해서 오전인지 오후까지인지를 24시간 기준으로 이게 환산해서 우리가 입력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전, 오후 이거 하나하나는 필드를 따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전 4시 라고 하면은 이렇게 0400 이렇게 전달되고요. 만약에 오후 4시면은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후 4시면 16시로 전달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죠? 16시로 전달되죠. 이렇게 두 개 숫자 콜론 다음에 분 두 개 디지트 타임이라는 타입을 쓰면 이렇게 전달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네임은 여러분들이 주기에 달린 겁니다. 어떤 걸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데이트와 타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있으니까 HTML 스탠다드에서 제거돼서 데이타임 로컬을 사용하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기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은 잊어버리시고요. 데이타임 로컬이라는 타입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타입을 데이트
time-local 이렇게 쓰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날짜와 시간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보다시피 연월일 날짜 선택할 수 있고요. 10분 초는 이렇게 오전 오후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선택해서 오전 오후 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보다시피 연월일은 아까 디짓 똑같고요. 그리고 요 뒤에 t라는 시간이라는 표시를 해준 후에 그 나머지 시간과 그 분을 이렇게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메일도 우리가 입력을 받을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의 이메일 입력해 주세요. 물론 텍스트 필드로도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메일 타입이라고 입력을 받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메일 포맷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자동으로 유효성 검사가 브라우저에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브라우저마다 좀 차이는 있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Try Yourself를 살펴보면요. 지금 보면 이메일이 입력받는 그러한 그 텍스트 필드인데요. 여기 보면 타입을 이메일로 줬죠. 그러면은 이렇게 상자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타이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타입하면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제출하면 이메일 주소에 at을 포함시켜 주세요. 이거에는 at이 없네요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똑바로 한번 해볼까요? 제 이메일 주소를 한번 틀리긴 틀렸습니다만 주소가 여기서 검사하는 건 요 at이라는 기호 하나를 검색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at이라는 기호가 있으면 이거 이메일 포맷에 맞네요 하고서 이메일이라는 변수명에다가 그걸 넣어서 전달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과 같은 특별한 포맷이 있는 입력, 그러니까 데이트나 타임이나 컬러나 등등의 아주 적절한 다양한 타입이 이 HTML5로부터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치도 검색 필드에 사용되는데 서치라는 타입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이 HTML5 신텍스에서는 만들어져 있는데요. 사실 그 브라우저에서 그다지 특별한 기능을 아직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텍스트 필드처럼 동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 인풋 타입을 서치로 주었을 때 이런 입력 창을 받을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그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자, 전화번호 타입을 받을 때는 어떻게 브라우저에서 지원되는지 타입을 텔로 했을 때를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러 개의 그 브라우저 그림과 X와 또는 X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거는 지원이 되는 브라우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 사파리라는 브라우저의 아이콘인데요. 거기서만 아직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서치도 그 크롬과 사파리 그리고 이건 다 지원되고요. 오히려 사파리에서 지원 안 되네요. 이메일은. 그거를 잘 기억해 놨다가 또는 요걸 참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웹페이지를 만들 때요. 한번 볼까요? 아직도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텔레폰도 그 크롬에서는 아직 지원 안 되고요. 자, URL을 볼까요? URL은 당연히 그 URL 값의 그 형태가 있잖아요. 그 형태에 맞도록 우리가 그 입력이 됐는지를 확인해주는 유효성 검사가 브라우저에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크롬에서는 지원되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URL을 한번 제가 또 아무거나 한번 쳐볼게요. 그랬더니 틀립니다. URL을 입력하세요 그러네요. 물론 w3shol.schools.com 자, 이렇게 제대로 된 URL 입력하니까 답변을 주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소 체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만 그 포맷을 URL에 맞춰서 줘야지만 되도록 이메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유효성 검사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브라우저에서 이런 타입을 제공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양한 인풋 엘리멘트의 다양한 타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차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엑서사이즈 1 질문을 볼까요? Create an input field for text. 텍스트를 입력받을 인풋 필드를 만드랍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요? 아까는 이그젬플이 완성된 것만 계속 봤으니까 이번에는 직접 타이핑하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입력을 받으려면요 항상 이렇게 폼으로 입력받아야 돼요. 그죠? 폼으로 해서 /form 그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인풋 엘리멘트를 만들어 넣어야죠. 인풋. 그런데 이 인풋의 속성으로 type equal 텍스트를 줘야죠. 그래야지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name까지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입력받을, 예를 들어서 유저네임이라고 할까요? 유저네임을 입력받고 싶다. 근데 그것에 무엇을 입력받을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 앞에 텍스트를 유저 네임 콜론 이렇게 한번 써줘 볼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사용자로부터 이런 그 입력 환경이 주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아직까지 액션이나 서밋 버튼 이런 거는 여기에 요구하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안 한 거고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다음 이그젬플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이그젬플 볼까요? 이번에는 create a submit button and place it inside the form element. 조금 전에 만든 것처럼 제가 first name 다음에 first name을 입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submit 버튼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게까지 만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first name이 여기 문자열로 쓰여 있고요. 입력받는 입력창, 즉 input element, 타입은 텍스트로 줬네요. 자, 그런데 버튼이 없죠. submit 버튼. submit 버튼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역시 input element인데 타입이 바로 submit입니다. submit. 그리고 value를 줄 수 있다 그랬죠. value는 거기 위에 쓰여지는 글씨예요. 예를 들어서 click me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튼이 하나 생기고 click me, 여기서 줄바꿈을 해줄까요? br, 바로 아래쪽에 써있도록. 자, 그러면은 제 이름을 쓰고서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작동되네요. first name equal 준. 즉 액션이 여기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action underscore page ph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일로 그 폼에서 입력된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세 번째 엑서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좀 기네요. 자, create two radio button and place them inside the form element under the text favorite color. 그러니까 favorite color 아래쪽에다가 두 개의 라디오 버튼을 만들래요. 자, 볼까요? favorite color가 여기죠. 거기 밑에 라디오 버튼 만드는 방법 기억날 겁니다. 어떻게 했죠? 역시 이것도 인풋입니다. 타입만 라디오예요. 그죠? 그리고 name이 있어야 되죠. name은 당연히 fav color라고 그럴까요? favorite color, favcolor. 그리고 value도 주어야 돼요. value.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클릭했을 때 거기에 저장될 값을 줘야 되거든요. 여기 re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이 누를 때 그 주변에 무슨 설명을 보고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red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줄 바꾸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red란 줄 여기 아래에다가 줄 바꿈을 한번 더 해야겠네요. 자, favorite color 한 다음에 red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하나의 버튼만 만들어진 거죠. 버튼 두 개 만들려고 그랬죠. 두 번째 버튼 만들어 볼까요? input type equal 똑같이 radio여야 되고요. name은 역시 마찬가지로 fav color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거든요. value를 blue라고 해서 옆에는 블루라고 이렇게 써줘 볼까요? 여기 블루 다음에 또 줄바꿈을 해줘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레드를 선택하면 레드, 블루를 선택하면 블루가 할당됐겠죠. 자, 여기 설명을 또 볼까요? As the name of attribute with a value of color to both radio button. 라디오 그 버튼에 그 value에 그 color라는 이름을 다 fav color가 아니라 color라고 해주려네요. 여기 요청대로 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value attribute 블루와 레드를 첫 번째 걸 블루로 하고 두 번째 걸 레드로 하네요. 제가 이걸 안 읽었네요. 첫 번째 걸 블루로 두 번째 걸 레드로, 그죠? 이거를 그럼 blue 요거를 레드 이렇게 해줘. lastly specify some text, 그러니까 지금처럼 텍스트를 써서 구분할 수 있게 해줘라. 자, 그러면 이렇게 블루, 레드 선택을 제가 하면은
제출하면 컬러가 레드로 선택돼서 제출됐고요. 이걸 선택해서 하면은 컬러가 블루로 선택돼서 제출된 걸 알 수 있죠. 이런 작업을 해보라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그 네 번째 걸 해볼까요? 자, create a button using input type. 우리가 알다시피 input type 중에 type equal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that says click me. 자, 이름이 click me인데요. value죠. value equal click me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which alert hello world when you click on it. 클릭했을 때 hello world가 그 경고창이 뜨도록 하래요. 어떻게 해요? on 클릭 시에 행동할 거는 alert, aler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argument로 코테이션을 써서 싱글, 왜냐면 더블 코테이션을 바깥에 썼으니까 여기서 안에서 싱글 코테이션을 써서 hello world라고 제가 해서 볼까요? 자, 그래서 클릭미를 누르면 예측대로 hello world라는 요 내용이 그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exercise 5를 한번 해볼까요? Create an input field that should only contain a numeric value. 그러니까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입력 필드를 하나 만들고요. 그것을 그 폼 안에다가 넣으랍니다. 지금 보면 폼에 submit 버튼 하나만 있네요. 자, 여기다가 quantity between 1 and 5 옆에다가 우리가 입력받을 수 있는 input 타입은 number 숫자죠, 그죠? 그리고 또 설명을 좀 볼까요? As the name attribute with the value quantity. 여기에 name은 quantity로 주래죠. quantity quantity로 주고요. 그리고 set restriction on the input field to only accept the number between 1 and 5. 1과 5 사이에 있는 값만 입력받도록 하래죠. 어떻게 해야 돼요? min equal 1이고요. max equal 5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데 자동적으로 맥시멈은 5, 미니멈은 1이죠. 그래서 뭐 한 3 정도를 제출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quantity equal 3 제대로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